그 어제 있었던 정부의 브리핑 내용을 저희가 다시 한번 들어봤는데요. 그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좀 더 자세히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방금 내용을 함께 보셨는데 중증도가 낮은 질병이다. 지금 원인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중증도는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우선은 뭐 발병 원인은 정확히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적 증거 그것을 종합해 보면 전염 가능성은 상당히 낮거나 아예 없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전염이 되려고 하면 전염 인자라고 하면 벌써 처음에 진료를 했던 의료진이나 가족들이나 또 접촉한 능동 감시자들 이런 분들 중에서 환자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전염 가능성은 아주 낮아 보입니다. 다만 발병 원인이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염 가능성이 없을 가능성은 있지만은 완전히 없다 이렇게는 보지 말고 그런 가능성은 좀 열어둘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전염 가능성은 아무튼 아주 낮은 상태다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폐렴 소견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어제 발표를 하긴 했는데 그 50명 중에서요 48명이 그 호흡기 증상보다는 발열 쪽에 많이 발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저희가 봐야 됩니까? 이게 이제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좀 다를 텐데 우리가 보통 보는 폐렴 증상이 생기는 거하고 약간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럼 뭐 기침하거나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보통 호흡기 증상이라고 하면 먼저 감기 증상 그러니까 이제 기침하고 발열하고 좀 더 진행이 되면서 폐가 손상을 당하면서 폐렴 증상이 일반적으로 생기는 것이거든요. 통상적으로는. 근데 지금 이제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폐렴이 먼저 생겼거나 또는 폐렴과 일부 증상, 발열 증상이 동시에 생겼거나 이제 이렇게 좀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발병 원인이 지금 한 16종류를 테스트한 것에서 음성이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바이러스 한 8종, 그다음에 이제 세균 한 5종. 뭐 인수 공통 감염병하고 메르스하고 포함해서 한 16종인데 만일에 여기서 검사된 것들이 뭐 발병 원인이다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호흡기 증상이 좀 보이면서 이 폐렴 증상이 가는 그런 증상을 보이겠지만은 지금 이런 것들이 아니고 건국대에서는 약간 다른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아닌 다른 형태 그러니까 이제 곰팡이라든지 어떤 다른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뭐 신종 질병이거나 변종 질병일 가능성도 지금 보건당국이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그런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발병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신종이냐 아니냐를 떠나서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은 아무튼 전염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신종이라고 하더라도 만일에 환자들이 아주 상태가 나빠지거나 중증 질환을 보이는 경우가 없다고 하면 물론 더 시간이 지나면은 그 신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알아내겠지만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발병 원인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종이거나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병 원인을 찾아내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면에서는 어떤 것이 동시에 중요할 수 있냐면 환자의 상태도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폐렴을 일으키는 것은 폐렴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해서도 폐렴이 확실히 일어납니다만은 그 이외에 다양한 그런 요인에 의해서도 폐렴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폐렴을 보이는 환자들이 발병 원인이 뭔지를 모르는 경우도 허다히 많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나 세균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원인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발병 원인을 모르는 채로 그냥 증상만 폐렴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치료가 되어서 충분히 치료가 되고 완치가 된다고 하면은 발병 원인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뭐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엄청나게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없는데 다만 이제 환자가 지금 상태에서 중증인 환자가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전염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보는데 혹시라도 능동 감시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환자가 생기게 되면은 전염 가능성이 훨씬 커지겠죠, 이게. 그렇게 된 상태에서 발병 원인을 모르게 되면 이제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즉 환자는 중증 질환을 보이지 않고 치료가 되는데 만일에 발병 원인이 미궁으로 빠진다고 해도 그거는 뭐 그렇게
염려할 바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는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에 능동 감시자 중에서 이제 환자가 나오지 않아야 좀 전염 가능성을 낮게 볼 수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그 건물을 출입했던 1,600여 명에 대한 조사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어제 보건당국의 브리핑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한편 이 건물에 있는 학생들이나 대학 교수들 이외에도 용역 직원들, 그다음에 타 단과대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확인해 주면서 현재 총 1,664명에 대한 증상 발생 모니터링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즉 209 콜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이와 같은 모니터링 결과 의심 환자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고 근본 25일에 있었던 SK그룹 채용시험 응시자 527명은 그 증상 발생 시 109 콜센터로 유도하도록 문자 서비스를 통해서 전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확인된 사례는 없습니다. 즉 SK 응시자들 가운데 527명 가운데서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네, 뭐 지금 보셨습니다만 제2의 메르스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사안은 일단 지금 단계에서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중요한 게 이번에 5층, 7층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발생을 했단 네. 말이죠. 근데 그 정부가 파악하기로는 이 조사하면 한 2주에서 4주 정도 걸려가지고 그 원인이 나온다고 이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예. 근데 4주, 2주 시간이 이렇게 좀 오래 걸리는 건가요, 원래?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검사한 16종 예. 그 안에 만일에 있었다고 하면 예. 이거는 뭐 한 3일 이내로 검사가 대부분 끝날 것인데요. 네. 지금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이 검사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고 예. 만일에 곰팡이인 경우에는 일단 곰팡이일 경우에는 정식 속도나 이런 것도 매우 낮고 하기 네. 때문에 배양을 한다든지 또 검체에서 확인하고 검체에서 곰팡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곰팡이 종류가 뭔지 확인하고 하는 데는 예.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긴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원인이 곰팡이일 수도 있다고 보고 그걸 배양하는 실험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곰팡이일 경우에는 예. 곰팡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무좀 같은 데서 네. 무좀도 이제 곰팡이 일종인데요. 무좀 같은 데서 보는 것처럼 곰팡이는 비교적 조직의 깊은 곳에서 자라고 또 예. 아주 늦게 자라고 하는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도 빨리 자랄수록 치료가 잘 되는 건데 늦게 네. 자랄수록 치료가 좀 잘 안 되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에 폐 조직에서 곰팡이를 현미경으로 관찰한다고 하더라도 그 곰팡이가 어떤 종류인지 심지어는 그 곰팡이가 50명 전체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래야 그것이 공통의 요인이 되면서 건국대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한두 명에서만 곰팡이가 나오고 다른 사람들은 곰팡이가 또 없다. 이렇게 하면은 공통의 원인으로 그것을 지목하기가 어려우니까 예. 그래서 이제 다양한 그런 요인들을 보면서 과연 전체 50명에게 일으킨 원인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보건대는 곰팡이가 매우 유력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의문점은 뭐냐면 예. 곰팡이가 이제 비정형성 폐렴을 만드는 것은 맞고 그러니까 곰팡이가 만드는 폐렴도 있기는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곰팡이가 되려고 하면 예. 우선은 면역성이 좀 낮은 사람들, 모약자라든지 또 항암제를 쓰고 있어서 면역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좀 잘 걸리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환자들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고 예.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곰팡이 같은 거에 의해서 폐렴이 생기려고 하면 좀 비교적 높은 농도에 노출이 된다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 지금 곰팡이일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만은 그런 조건이 지금 이 건물에서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도 약간 우리가 좀 의문을 가질 만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곰팡이일 가능성은 많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정밀한 그런 좀 조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해당 실험실이 동물 사료와 관련된 실험을 하는 장소였다라고 하는데 어떤 환경이라면 이렇게 곰팡이가 생길 수 있는 건가요? 우선은 이제 곰팡이인데 그쪽에서 동물 사료의 예. 부식이나 뭐 영양 조건이나 이런 거를 주로 아마 검사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곰팡이 사료에 동물 사료에 예. 곰팡이가 정식하고 네. 또 날씨가 약간 이제 건조해지고 예. 이러면은 이제 거기서 분진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분진 같은 게 나오면서
우리가 육안으로 관찰하기는 어렵지만은 미세한 분진이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니까 아무래도 공간을 좀 닫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생기는 분진이 있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밀폐되다 보니까 농도가 좀 높았을 수가 있고 또는 그것이 환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예. 다른 층하고 환기가 서로 통한다든지 무슨 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확산되는 과정 중에 그 오염으로 인해서 노출된 사람들이 감염이 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곰팡이라고 하더라도 예. 비교적 높은 농도가 형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정도가 형성이 되었는지 하는 것은 좀 더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분진이라는 것도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뭐라고 해야 돼요? 폐렴 같은 우리 증상을 보이려면 분진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곰팡이가 이제 뭐 이 안에서 어떤 증식이 된다거나 뭐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분진이 뭐 예를 들면 뭐 사료를 만졌으면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이게 온다든지 예.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이게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곰팡이가 되려고 하면 비교적 높은 농도가 돼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예. 어떤 실험을 했는지 가령 예를 들면은 사료를 무슨 갈아서 실험을 하는 거를 했는지 아니면은 어떤 형태의 실험을 했는지는 모르고 예. 단지 곰팡이가 있는 사료가 그 안에 있는 것만으로 예. 충분히 그런 농도가 만들어지면서 환경이 만들어졌는지 예. 이런 것들은 아마 역학조사를 하면서 면밀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적으로 볼 때 곰팡이일 가능성은 아주 높아 보입니다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곰팡이다고 지목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들도 꽤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정밀한 조사가 일어나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실험실 내부 환경에 대해서도 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결과를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고요. 오늘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